안녕하세요. 두들락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다이아몬드 문제 있죠, 그죠? 그 다이아몬드 문제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건 이제 정사각형, 직사각형 문제라는 건데,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 문제라고도 하고요, 그죠? 정사각형, 직사각형 문제라고 할게요. 그래서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문제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직사각형을 나타내는 클래스 하나랑 정사각형을 나타내는 클래스 하나가 있어요. 뭐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AB라는 이제 가로 세로 길이를 이제 저장을 하는 거고요, 직사각형에서는, 그죠? 정사각형에서는 지금 변 하나만 알고 있으면 정사각형을 정의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변 하나의 길이를 받아서, 한 변의 길이를 받아서 그거 하나만 이제 저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사각형이랑 직사각형이 이즈어 관계를 만족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일종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직사각형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길이, 그러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되죠, 그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지만 이제 정사각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때 남자랑 총각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죠, 그죠? 자, 그거에 이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에 이제 직사각형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죠? 직사각형이, 그러니까 정사각형 이즈어 직사각형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말은 이제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의 부모 클래스로 설정을 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얘를 이제 한번 상속관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벌써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퍼블릭 렉탱글. 자, 이렇게 뭐 해오는 건 좋은데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까지 봐왔던 예시들에서는 어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일 때 당연히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에서 멤버들을 상속을 받아오기 때문에 하위 클래스가 더 멤버의 개수가 많아야겠죠. 같거나 많아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에 있는 멤버를 모두 상속을 받고 자기의 고유의 멤버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적인 상속 관계인데 자, 지금 이즈어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는 어쨌든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오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런 경우에 이 정사각형은 멤버가 하나만 있어도 되죠, 멤버 변수가. 근데 지금 직사각형으로부터 두 개의 멤버를 상속을 받아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일단은 임시 방편으로 어떤 식으로는 얘를 해결을 해줄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생성자에서 일단은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받고, 그 어차피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줘야죠, 그죠? 기본 생성자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렉탱글, 이제 어차피 두 변의 길이가 같죠? 같으니까 여기에는 A 하나만 입력받고, 그냥 A를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정사각형도 직사각형 일종의 어쨌든 가로 세로 길이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죠? 가로 세로 길이 갖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그냥 그 가로에도 얘를 집어넣어주고 이 세로에도 얘를 집어넣어주면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문제는 없어요, 그죠? 문제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퀘어 뭐 S 해가지고 이제 10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10이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에 이제 부모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10이 들어가고 여기에도 10이 들어가니까 그냥 가로 세로 길이에 10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을 해요. 물론 이렇게 해도. 자, 근데 조금 한 가지 좀 찝찝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스퀘어는 원래 멤버를 한 개만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클래스의 크기를 따져보면은 원래는 더블 A 하나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블 하나가 8바이트니까, 그죠? 스퀘어 하나당 8바이트의 공간을 차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얘를 렉탱글로 상속을 받아오면서 더블 멤버를 두 개를 이제 상속을 받아왔죠, 그죠? 그 말이 이제 사이즈 오브 스퀘어를 보면은 이 값이 원래는 이제 8바이트만 있어도 충분한데 렉탱글로부터 이제 상속 관계를 만들어주면서 스퀘어의 크기가 16바이트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뭐 당연히 이제 스퀘어를 뭐 한 두세 개밖에 안 만들 거면은 프로그램의 성능상 큰 차이가 없지만 정사각형을 굉장히 많이 저장해야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정사각형 하나의 크기가 두 배로 늘어났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한 개만 있어도 될 거를 굳이 상속 관계를 만들려고 불필요하게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쨌든 뭐 효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 자체에, 그러니까 코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어디서부터는 진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이런 거를 해볼 거예요. 이 렉탱글에 그 예전에 그 쉐이프 예제에서 뭐 리사이즈 같은 함수들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크기를 변경한 함수인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 여기다가 리사이즈를 각 축별로 이제 해볼 거예요. 보이드 리사이즈 하고 이제 리사이즈 x,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가로 방향이죠.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크기를 늘리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가로 길이가 a라고 치면은 그죠? a에다가 이렇게 k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사이즈 x하고 여기다 2를 넣으면은 가로 길이를 2배만큼 늘리라는 얘기고요. 그죠? 리사이즈 x하고 여기 0.5를 넣으면은 가로 길이를 절반으로 줄이라는 얘기고요. 그죠? 자, 그거랑 이제 똑같이 이제 리사이즈 y라는 함수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리사이즈 y 하고 여긴 당연히 이제 b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렉탱글에서는 당연히 가로 길이를,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늘려봤자 직사각형이고요. 그죠?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 늘려봤자 어차피 직사각형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상속관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직사각형에 이런 메서드가 들어있었다면은 스퀘어도 얘네들을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스퀘어 안에서 이 리사이즈 x랑 리사이즈 y 함수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s. 얘는 스퀘어죠, 그죠? s는 스퀘어인데 여기다가 s. 리사이즈 x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얘는 더 이상 스퀘어가 아닌 거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얘의 작동 방식을 한번 보면은 스퀘어가 있고요. 스퀘어 객체에는 렉탱글로 상속받은 A랑 B라는 멤버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A, B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생성자에서 그냥 입력을 그 한 변의 길이만 하나만 딱 입력을 받고 그냥 같은 거를 넣어줬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렉탱글의 생성자에다가 가로 세로 길이에다가 그냥 똑같은 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제 A에도 스퀘어 객체 안에서 그죠? 스퀘어 S 안에서 A도 이제 10이 들어갈 거고요. 그죠? B에도 이제 10이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s.resize x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resize x가 얘를 갖고 있는 애는 렉탱글이죠, 그죠? 그러니까 렉탱글에 있는 resize x 함수를 보면은 a에다가 k배를 이제 하래요, 그죠? k가 2니까 a만 20이 되는 거죠. b는 안 변하고 a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resize x라는 것 자체가 렉탱글에 들어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렉탱글에만 이런 함수들이 렉탱글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렉탱글의 가로 길이 늘려도 렉탱글이고 렉탱글의 세로 길이 늘려도 렉탱글이니까. 근데 얘의 일종인 직사각형의 일종인 정사각형,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일종이라서 지금 자식 클래스로 만들어 봤는데 그랬을 때 이 리사이즈 x 함수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걔를 호출을 해보면은 오히려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죠? 처음 만들었을 때는 얘가 정사각형인데, 그죠? 얘가 정사각형인데 s.resize x를 호출하는 순간 갑자기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변한 거죠, 그죠? 20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얘는 아예 이제 효율상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코드 설계를 잘못한 거죠, 그죠? 뭔가 지금 이저 관계를 만족해서 부모 자식 관계로 만들어줬는데 더 이상하게 지금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C++에서는 또 어떤 해결책이 있냐면 좀 이제 얘는 좀 특이한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해결책인데 이런 방식이 이제 지금 소개드리려는 방식이 객체 지향의 원리에는 조금 이제 벗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스퀘어가 렉탱글로부터 이런 함수들을 상속을 받죠, 그죠? 자, 그런데 상속받은 메서드들을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가 요렇게 적고 는 딜리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빨간 밑줄이 그어지죠, 그죠? 이제 삭제된 함수입니다 이렇게 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스퀘어가 이 렉탱글로부터 이런 메서드들을 상속을 받아왔지만 뭔가 스퀘어에서는 이런 함수들을 상속받아서 사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냥 딜리트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딜리트를 해주면은 s.resize x 이런 호출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resize y 같은 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정사각형 전용의 이제 메서드로 뭐 이제 x, y 축을 한꺼번에 확대 축소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a, b 크기를
동시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얘가 프라이빗이네요. 자, 이런 경우에 뭐 얘를 이제 프로텍티드로 고쳐줘도 되지만 사실 잘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여기 있는 AB 값을 이제 K배만큼 확대를 해주려면은 그냥 여기 있는 메서드를 사용해도 무방하죠, 그죠? 그러니까 렉탱글에 있는 리사이즈 X를 호출을 해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렉탱글에 있는 리사이즈 Y를 뭐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준다면은 굳이 얘를 프로텍티드로 안 바꿔도 AB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죠? 캡슐화의 원리에서는 이제 최대한 외부로 멤버를 노출하는 거는 최대한 막는 게 좋아요. 물론 지금 얘네들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클래스들이라서 프로텍티드로 해도 큰 상관은 없지만 지금은 요런 게 가능하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얘를 프라이빗으로 놔두고 여기를 리사이즈 X, 리사이즈 Y 이런 식으로 부모 클래스에 있는 퍼블릭 메서드들을 그냥 활용을 해주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스퀘어에서는 리사이즈 X를 호출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리사이즈 X를 호출해가지고 갑자기 얘가 더 이상 정사각형이 아니게 돼버리는 일은 이제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 여기에도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얘를 뭐 다형적 클래스로 만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이제 다형적 클래스로 만들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렉탱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왜 막을 수가 없냐면 지금 여기서 스퀘어 안에서 딜리트가 된 거는 맞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이 R이라는 포인터만 놓고 보면은 얘의 타입은 이제 렉탱글을 가리키는 포인터죠, 그죠? 자, 그 말은 R을 통해서 리사이즈 X를 호출하는 게 절대로 불가능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렉탱글에서는 얘를 호출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죠? 지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스퀘어에서 리사이즈 X가 뭐 적절히 오버라이딩이 돼 있었다면 스퀘어에 있는 그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것 뿐이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렉탱글에 있는 리사이즈 X가 호출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셔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랑 똑같이 부모에 있는 리사이즈 X가 호출이 되어버려가지고 A의 길이가 10이 아니라 20으로 이제 바뀌어버리겠죠, 그죠? 얘는 스퀘어 타입인데 직사각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얘는 항상 이제 정사각형이라는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죠? 자, 얘는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니면은 이제 이런 해결책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지금 한 거는 뭐 C++에서 지원하긴 하는 기능이지만 객체 지향에는 조금 벗어나는 내용이고요, 그죠? 그거를 벗어나지 않고 어떤 식으로 고칠 수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렉탱글에서 리사이즈 X랑 리사이즈 Y를 해가지고 렉탱글에 있는 그 멤버 변수의 값 자체가 변하게 되죠, 그죠? 자, 근데 그런 방식 말고 이런 거를 쓸 거예요. 임뮤터블이라고 하는데 임뮤터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불변 클래스로 이 렉탱글을 만들라는 얘긴데 이 불변 클래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멤버 변수가 다 콘스트로 선언돼 있는 이런 경우가 이제 불변 클래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변 클래스의 특징은 한번 멤버 변수의 값이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 객체가 사라질 때까지 그 값만 계속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 이제 콘스트를 붙여주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런 불변 클래스의 경우에서 이런 리사이즈 X나 Y를 하고 싶으면은 여기 값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얘가 이제 별도의 렉탱글을 따로 리턴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리턴 타입이 이제 렉탱글이 되는 거고 얘가 뭐를 리턴을 하냐면은 새로운 렉탱글 객체를 리턴을 합니다. 어떤 객체냐면은 그러니까 가로 길이에는 K를 곱하고, 그죠? 세로 길이는 가만히 냅두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변수는 안 건드려요. 여기 있는 변수의 값은 안 바뀌어요. 어떤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들 건데 그때의 가로의 길이가 지금 현재 렉탱글보다 K배만큼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렉탱글을 그냥 리턴만 해주고 얘네들은 가만히 냅두겠다 라는 게 이제 불변 클래스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좀 바꿔볼까요? 여기도 이제 렉탱글, 이번엔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여기에 콘스트 붙여줘도 되고요, 그죠? 콘스트 뭐 요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다 지워보고 원래 이제 정의대로 한번 가볼게요. 얘도 불변 클래스고 얘도 불변 클래스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10인 스퀘어가 있었어요. 걔를 S라고 하면은 이제 S.resize X라고만 쓴다고 해서
여기 있는 객체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얘를 이제 새로운 렉탱글 객체에다가 여기 있는 리턴 값을 담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스퀘어대로 그냥 정사각형인대로 계속 정사각형인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고, 이 정사각형 중에서 가로의 길이만 2배 늘려서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냥 새로운 렉탱글 객체에 대입을 하겠다. 이러면 이제 깔끔해지죠. 그죠? 그래서 얘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아직도 한 번도 실행을 안 해봤네요. 그죠? 뭐 간단하게 이제 뭐 개탐수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onst return a, 그죠? 더블 얘는 return b.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cout s에 a도 출력해보고요. 그죠? 그 다음에 s에 get b, r.get a, 그 다음에 r.get b, 요렇게 네 가지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s는 그대로 정사각형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죠? 10, 10이니까. 그리고 r은 s.resize x 자체는 s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얘는 심지어 지금 const 메서드죠. 그죠? 이 자체의 값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새로운 렉탱글 객체를 만들고 그 변의 길이를 이제 a보다 k배만큼 큰 변의 길이를 설정을 해서 새로운 렉탱글을 만들어서 리턴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r로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r에는 당연히 20, 12 저장이 돼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불변 클래스로 만들면은 생각보다 이 문제를 간단하게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물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기 있는 스퀘어가 아직도 더블을 지금 2개를 갖고 있는 상태죠. 그죠? 1개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2개를 상속받아가지고 이 스퀘어 안에도 지금 여기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A랑 B라는 멤버를 불필요하게 2개의 멤버를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찝찝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1개만으로 표현되는 거를 굳이 2개를 써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아예 원래 상식적으로는 이제 직사각형이 뭔가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의 일종이니까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의 부모 클래스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그냥 아예 그냥 상식을 부정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스퀘어, 아예 스퀘어를 이제 상위 클래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멤버 변수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런 설계가 오히려 여기 더블 a가 없네요. 여기도 이제 프라이빗 더블 b를 해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렉탱글 더블 a 더블 b. 자, 이제 a는 스퀘어의 생성자를 통해서 이제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b는 그냥 b, 여기 고유의 멤버니까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상식에는 어긋나요? 스퀘어가 렉탱글의 상위 클래스가 되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포함 관계가 이제 반대로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멤버 변수의 관점에서는 뭔가 이게 더 그럴싸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보는 사람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둘 다 다형 클래스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당연히 이제 누군가는 얘가 이제 상위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얘네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얘가 부모고 얘가 자식이죠. 그죠? 부모 자식이 거꾸로 돼야지 이런 가능한데 지금 얘는 이제 다운 캐스팅을 하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렉탱글을 통해서 스퀘어를 가리키고 싶은데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뭔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썩 좋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됐어요. 얘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객체지향의 그 원리 안에서 이 문제를 이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모순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냥 상황에 맞게, 만약에 이제 메모리 효율이 중요하다면 그냥 상속 관계를 포기를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봤듯이 스퀘어가 만약에 자식 클래스면은 불필요한 멤버 변수들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이라면은 상속 관계를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상속 관계를 사용을 하지를 말든지 뭐 그런 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 그런 게 별로 중요시 되는 상황이 아니고 상속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메모리의 효율을 포기를 하고 일단은 이 상속 관계 렉탱글이 스퀘어의 이제 부모 클래스인 그런 상태에서 제일 좋은 해결책은 불변 클래스로 만드는 거였죠. 그죠? 불변 클래스로 만들면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편인데,
뭐 이제 메모리의 낭비가 그렇게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직사각형을 불변 클래스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상황별로 잘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뭐 얘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단순해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고 이제 설계를 할 때 이런 점들에 주의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상속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봤는데 이제 상속이 끝났어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거를 이제 끝냈기 때문에 이제 객체지향에 대한 개념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들에서는 C++에 고급 기능들이 있어요. C에서도 뭐 고급 기능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죠? 뭐 파일 입출력이라든지 뭐 비트 연산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이제 C++에서 지원하는 또 새로운 편리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